2020년의 말이죠. 생성형 AI 분야에 정말 거대한 변곡점을 만든 논문이 한편 등장합니다. 바로 호, 제인, 아빌의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우리가 흔히 DDPM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논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떻게 단숨에 판도를 바꾸고 지금의 이미지 생성 AI 시대를 활짝 열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작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통은 깨끗한 하얀 캔버스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시작점이 TV 화면에서 지지직거리는 그런 순도 100% 노이즈, 완전한 무질서라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아주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상식의 반환은 정말 기묘한 질문이야말로 디퓨전 모델이 풀어내고자 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DDPM이 나오기 전 2020년의 이미지 생성 분야는요, 꽤나 명확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시장을 딱 양분하고 있던 두 거대 모델 진영이 있었는데, 얘네가 각자 장점은 너무 뚜렷한데 단점도 그만큼 치명적이었거든요. 한쪽에는 갠이 있었습니다. 결과물 퀄리티는 진짜 압도적인데 훈련 과정이 너무 불안정해서 변덕스러운 천재 예술가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VA가 있었죠. 얘는 훈련은 참 안정적이고 쉬운데 결과물이 종종 좀 흐릿하게 나오는 믿음직한데 살짝 아쉬운 일꾼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 선명함과 안정성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퓨전 모델이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딜레마를 아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거죠. 연력학에서 영감을 받은 좀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조를 하려면 일단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정말 대단한 역벌상이었어요. 이 순방향 프로세스라는 거, 아이디어는 정말 직관적이에요. 깨끗한 원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양의 노이즈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각 단계는 바로 이전 단계에만 의존하는데요. 이걸 마르코프 연쇄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 과정을 수천 번쯤 반복하고 나면 결국 원본 이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순수한 노이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자, 깨끗한 이미지 X0에서 시작해서요. 여기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섞어서 X1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짓을 T번, 예를 들어 한 1000번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단계인 XT에서는 원본 이미지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순수한 가우시안 노이즈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오디오 신호에 잡음이 계속 끼어서 결국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남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자,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정확히 거꾸로 되돌리는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한 단계씩 아주 조금씩 노이즈를 걷어내면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거죠. 이 역방향 프로세스의 목표는 한마디로 신경망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유넷 구조를 많이 쓰는데 이 모델이 현재 노이즈가 잔뜩 낀 이미지를 보고 여기서 노이즈가 아주 조금 덜 꼈던 바로 전 단계 이미지는 어땠을까 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똑똑한 추론을 수천 번 반복하면 마침내 노이즈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이미지가 딱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모델은 정확히 뭘 예측해야 할까요? 가장 상식적인 접근은 당연히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 자체를 예측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이 다음 이미지는 이거야 하고요. 그런데 DDPM 저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엎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모델한테 복잡하고 정보량도 엄청난 이미지를 통째로 예측하라고 시키는 대신에 그냥 그 단계에서 추가되었던 노이즈가 뭐였는지만 맞춰보라고 시킨 겁니다. 이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어요. 모델이 풀어야 할 문제를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한 목표로 바꿔준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미지 대신 노이즈를 예측하는 이 훨씬 단순화된 목표,
논문에서 L-심플이라고 부르는 이 손실함수로 모델을 훈련시켰더니 오히려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가 생성된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단순한 길을 택한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트릭이 당시 이미지 생성 분야의 챔피언들을 상대로는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요?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성과를 아주 자신있게 밝히고 있어요. Unconditional C410 데이터셋에서 우리는 당시 최고 성능, 즉 소타에 해당하는 FID 스코어 3.17을 달성했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성능이 좋았다 수준을 넘어서 아예 업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미지에 대한 별다른 조건 없이 순수한 생성 능력만으로요. 3.17, 바로 이 숫자가 그 순간 이미지 생성 모델의 성능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책정하는 핵심 지표인 F의 ID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델들이 20점대에 머물고 당시 최강자였던 스타일겐2가 3.26을 기록했을 때 DDPM이 3.17을 딱 찍으면서 새로운 왕좌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 CFA10 같은 작은 이미지 데이터셋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셀럽HQ나 LSUN 같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고해상도 데이터셋에서도 당시 최고 수준의 모델과 견줄 만한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잠재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은 단순히 새로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생성형 AI라는 분야의 패러다임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DDPM의 기여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품질을 SOT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동시에 겐과는 다른 게 훈련 과정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스코어 매칭이라는 다른 생성 모델 분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내서 이론적 기반을 다졌고요. 이미지가 거친 윤곽에서 세부적인 묘사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디퓨전 모델은 그냥 이론적인 호기심의 대상에 가까웠어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였죠. 하지만 DDPM은 디퓨전 모델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심지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 방법론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논문의 역사적 위치는 정말 뚜렷합니다. 2015년에 디퓨전 모델 이론이 처음 나왔지만 한동안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바로 이 논문이 모든 것을 바꾼 거대한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달리2,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등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미지 생성 AI가 바로 이 DDPM의 아이디어 위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깨끗한 빈 캔버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디퓨전 모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혼돈을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더 위대한 창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